용수의 중론 탐구 제20품 관인가품. 관인가품 원문.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과를 생하는 것이 있다면 화합 중에 이미 있는데 어찌 화합을 생하겠는가?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과가 없는 것이라면 어찌 여러 인연으로부터 화합하고 과가 생긴다고 하리요.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과가 있는 것이라면 화합 중에 응당이 있지만 실은 얻을 수 없다. 인이 과를 추지 않고 인을 짓고 나서 멸하면 인이 멸하고 과가 생기게 되니 이 과는 곧 인이 없는 것이 된다. 인이 변하여 과가 되고 인이 곧 과에 이른다면 인은 전생에 인이 생기고 나서 다시 생기는 것이 된다. 어찌 인을 멸하여 이뤘는데 능히 과가 생기고 인이 과가 있으면 어찌 인이 과가 생긴다고 하리요.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20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인과 품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치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원인과 결과의 이치인 관인과 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인연이 화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화합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합이 이루어지겠는가?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결과가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인연으로 화합하여 결과를 만든다고 하겠는가? 인연이 화합해서 결과가 있는 것이라면 화합 중인 것이기에 얻을 수 없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지 않고 원인을 짓고 나서 멸하면 원인이 멸하는 결과가 되어 이 결과는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원인이 변하여 결과가 되고 원인이 곧 결과에 이른다면 이는 전생의 원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원인이 멸하여 사라졌는데 어떻게 결과를 만들겠는가? 원인의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할 것인가? 해석 끝. 수행자는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모두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의 본체인 자성이 없는 현상계와 자신의 본체인 자성이 있는 시스템계를 두루 알아야 한다. 마치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이 현상계이며 공즉시색이 시스템계인 것과 같다. 있는 것이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있다는 말은 서로가 상반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얽혀 있다. 즉, 색즉시공에서 색이 공이 되는 이치는 자신의 본체인 자성이란 없는 것이기에 모든 만물이 공하고 자신 또한 공하다. 따라서 현상계는 색즉시공으로서 무자성이다. 반면 공즉시색에서 공이 색이 되는 이치는 부활한 의식을 통하여 존재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본체인 자성이란 있는 것이어서 자신의 영혼이 인과에 얽혀 윤회하고 있으며 모든 만물의 이치와 원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색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시스템계는 공즉시색이어서 자성을 지닌다. 이 두 가지 있음이 공한 것이며 공함 속에서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을 끄는 색즉시공이며 시스템계에서 존재의 이치를 정확히 보는 공즉시색의 도리이다. 만약 색즉시공만 안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으며 공즉시색만 안다면 현상계가 환영임을 모르게 된다. 이는 색즉시공이 맞느냐 아니면 공즉시색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색즉시공이기도 하며 공즉시색인 것이다. 결국 공과 색이 똑같아서 같은 것이 아니라 공과 색이 이미 서로를 내포하고 있기에 같은 것이다. 현상계와 시스템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자성과 무자성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현상계에서는 무자성이어서 윤회도 없고 인과가 없다고 하지만 시스템계에서는 윤회도 있고 인과도 있다. 윤회와 인과가 정말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에서 윤회와 인과가 있다고 말하면 마치 힌두교에서 자신의 본체인 참나에 집착하듯이 윤회와 인과에 집착을 일으켜 현상계는 지옥으로 변하기에 윤회와 인과를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실현이 집착이 끊어진 해탈의 경지이다. 스스로 의식할 대상이 사라졌기에 윤회도 인과도 없게 된다. 이렇게 윤회가 사라지고 인과도 사라지면 가히 현상계의 무자성을 알아서 집착이 사라진다. 만약 시스템계가 인과에 의한 필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어나는 우연에 의해 유지 존속된다면 이런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으며 존재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 즉, 특정된 규칙과 원리가 없이는 존재란 만들어질 수 없으며 유지 확장은 더욱이 될 수 없다.
애당초 시스템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모순이며 설령 만에 하나 우연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유지 확대될 수 없다. 자그마한 집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설계도의 시행착오가 반영된다. 하물며 인간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영역까지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시스템이 서로 얽혀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시스템계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계의 눈으로는 안 보이기에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좋은 원인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온다. 그러나 현상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과응보가 안 보이며 실제로 실현되는지 알 수 없기에 선과 악의 개념이 옅은 것이다. 만약 시스템계에서의 윤회와 인과를 정확히 인지한다면 현상계에서 당연히 악을 중단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애쓸 것이다. 깨침의 길이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시스템계는 더 잘 드러난다. 그런데도 인류는 거꾸로 고단함을 긍정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며 생존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생존을 위하여 괴로움을 회피하면 시스템은 드러나지 않는다.